4차 산업혁명의 실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을 위한 기술이 바로 스마트 트랜스폼이죠.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 세상, 물질의 세상이니까 당연히 소유의 세상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온라인의 세상, 정보의 세상이라 공유의 세상이죠. 이 두 개의 세상을 연결하는 기술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트랜스폼이 있죠. 반대로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합친 기술의 이름을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명명합니다. 통상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기술을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현상은 뭐냐? 부분과 전체, 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융합됩니다.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융합되죠. 자, 현실의 세상은 오프라인, 가상의 세상은 온라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죠. 이 세상의 비중이 2025년이 되면은 융합 세상이 전체의 절반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생산과 소비가 융합하고, 개인과 집단이 융합하고, 의미와 재미가 융합하고, 대기업과 롱테일 중소기업이 융합합니다. 자, 이러한 융합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트랜스폼 기술이죠. 이러한 스마트 현상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제가 10년 전에 호모 모빌리언스란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 인문이 자기조직화하는 초생명사회다. 이를 제가 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생명 현상의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개미가 놀랍게도 무덤과 쓰레기장을 제일 먼 곳에 만듭니다. 개미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노예를 잡아다 시킵니다. 아니, 개미의 지능이 그렇게 놀라워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한테 물어봤죠. 네가 했냐? 아니에요. 전화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니? 결국은 집단의 지능이라는 겁니다. 집단의 지능이 개체의 지능보다 차원이 높아도 훨씬 높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 동물이 높은 지능을 갖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초생명 현상을 스티브 존슨은 많은 수가 단순하게 랜덤하게 상호작용하고 신호가 패턴화돼서 상호교류하면 집단 지능이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개체가 상호작용을 한다. 개미는 페로몬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이렇게 되면 단순한 개미의 집단이 자기 조직화된 집단 생명이 됩니다. 네트워크 과학은 이러한 집단 생명을 뇌 구조와 도시 구조의 유사성, 그리고 두뇌나 도시의 크기는 커넥터믹스라는 연결의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 데브라 고드는 인터넷 구조와 개미 집단의 구조가 어쩌면 이렇게 유사하느냐. 그래서 인터넷이 아니라 엔터넷이란 말을 쓰고 있죠. 네트워크 과학이 집단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자기조직화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초인류의 탄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죠. 첫 번째, 자기조직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는 어떤 세포가 머리가 되고 어떤 세포가 발가락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뚜렷한 동인이 없어요. 우리 전체가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최초의
수정단에서 한 개의 세포가 있었죠. 분열을 해서 60조개가 만들어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셀프 오가나이징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기 조직화 시스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창발적 질서가 나타납니다. 이 창발적 질서의 대표적인 게 생물학적 네트워크, 개미 집단, 사람, 그리고 사회적 유행 등인데 어마어마한 잠재적 창조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는 새롭게 초인류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인류 현상을 뒷받침하는 자기조직화의 두 가지 특징은 혼론과 이머전스죠. 자, 혼론. 부분이 전체를 반영합니다. 이머전스. 부분에 없던 특성이 창발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이것을 분해해 가지고 한 부품을 보면 다른 부품이 안 보입니다. 부분은 부분, 전체는 전체. 그런데 우리 몸의 일부는 DNA를 추출해 가지고 60조분의 1의 DNA만 있으면 우리 몸의 전체 유전 정보를 분석할 수 있죠. 어렵죠? 부분이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과정에서 손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발이 만들어지고 척추가 만들어지니 수지침도, 귀지침도, 족침도, 그리고 카이로프랙틱이 나옵니다. 즉 모든 부분은 부분이면서 전체를 반영합니다. 생명과 무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과정을 보면 세포가 모여서 이 60조개의 세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세포를 다 분석해서 우리가 인간을 파악한다?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창발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은 단순합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70억의 지구에 우리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따라서 이것을 조직의 관점에서 또 단순하게 보죠. 하부 구조는 복잡하고 상부 구조는 단순해요. 이것이 바로 소위 복잡계가 만드는 계층 구조가 됩니다. 마치도 다빈치의 그림을 물감을 분석해서는 볼 수 없죠. 그림은 그림으로 판단이 되죠. 미술관은 또 그림을 분석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분에 없던 특징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머전트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융합 지능이 발현되는 거죠. 자, 모든 생각은 연결입니다. 창조성은 그 중에서 낯선 연결인데 낯선 연결은 늘 만나던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안 만나는 생각, 안 만나는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어떨까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강한 연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와 다른 사람들의 뇌는 약한 연결이죠. 바로 이 약한 연결이 뭐를 만드느냐? 집단 창조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한 연결이 집단 창조성을 만들고 이러한 집단 창조성의 일부가 뭐냐 그러면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융합지능이 되는 거죠. 자, 집단 융합지능의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이 집단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지능을 만들어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신입니다. 자, 부분과 전체가 융합합니다. 혼론이죠. 이러한 혼론 현상은 모든 우리 개개인은 스마트폰을 아바타로 삼고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인 인간이 전체 도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옵니다. 가상의 클라우드는 전체고 현실의 개인은 부분이죠. 그런데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됩니다. 혼란 현상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전체고 스마트 시티즈는 부분입니다. 개인은 스마트폰으로, 사물은 초소형 칩으로 전체와 연결되는
부분과 전체의 통합이 이루어지죠. 자,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자기조직화가 되는가? 엣지의 현실 세계와 클라우드의 가상 세계. 자, 현실 세계에는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은 사물 인터넷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생체 인터넷으로, 만물 인터넷이 되어서 전체의 통합이 되죠. 예를 들어서 모든 자동차의 위치는 클라우드에서 통합이 돼야만 언제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예측하고 어느 길이 제일 좋은지 경로를 맞춰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맞춰주는 이 과정은 다시 개개인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의 부분과 가상의 전체가 자기조직화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갖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1단계 데이터화, 2단계 정보화, 3단계 지능화, 4단계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공간, 인간이 융합하는 스마트 월드,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모습일 겁니다. 자, 시간을 융합합니다. 어디서?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로. 공간을 융합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LBS로. 인간을 융합합니다. 생체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로. 이래서 천지인 융합의 스마트 월드가 등장하죠. 스마트 트랜스폼은 부분과 전체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초생명 구조로 진화하면서 여기서 혼론 현상과 이머전스 현상이 나타나죠. 스마트 팩토리, 부분과 전체의 자기조직화, 스마트 시티, 부분과 전체의 자기조직화, 스마트 교육, 부분과 전체의 자기조직화. 그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이게 가장 본질적인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트랜스폼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이 있죠.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스마트한 세상으로 바꾸겠다. 이 과정의 4단계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로 이루어지죠. 자, 이러한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술 모델이 필요하고 사회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사회 매트릭스를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전체 이것을 운영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사회를 하나 모델링 해봐야 되겠죠. 이 모델을 저희는 9필라의 상생국가 모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사회 모델은 어떤가 놓고 보니까 정보보안, 제조, 기후, 에너지, 교통, 도시, 식량, 보건의료, 생활환경, 재난재해에 걸쳐가지고 각 국가별로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제일 넓은 활동, 일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을 하고 있죠. 하나 동일한 것은 있죠. 그것은 기술로만 접근하지 않고 기술 사회의 매트릭스 모델로 접근한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적절한 기술 모델, 적절한 사회 모델은 아직 4차 산업혁명에서 나와 있는 모델이
적절한 모델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제사회 모델, 다이내믹한 모델이죠. 자, 경제사회는 생산을 하는 산업과 소비를 하는 개인,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생산하는 산업에는 금융이, 또 개인의 집합인 도시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동 부분이 있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업, 금융, 이동, 도시, 개인, 이것을 저희들이 5대 경제사회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을 미국, 일본, 독일에도 없죠. 자, 이러한 생산사회 선순환 모델은 생산을 극대화하는 1차 고리와 소비를 극대화하는 2차 고리로 나누어진 이중고리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제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은 인간이 만드는 교육과 제도, 안전망, 그리고 자연의 환경,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모델과 우리 내부에 있는 다이내믹한 비헤이버 모델이 합쳐져서 상생국가의 9필러 모델, 이 9개 요소로 되어 있고, 이 9개 요소를 관장하는 것이 거버넌스 모델이죠. 저희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기술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모델은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 가상 세계를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최적화된 결과를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구성이 되죠. 이 전체를 우리가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명명합니다. 현실 세계는 시간, 공간, 인간이란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선의 안쪽은 가상, 바깥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것이 1단계죠. 자, 1단계 데이터화를 위해서는 시간의 요소와 관계, 공간의 요소와 관계, 인간의 요소와 관계 6개입니다. 즉 6대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키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로 구성된 정보화의 세계를 얻습니다. 정보화 단계,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능화가 진행됩니다. 주역은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고 이 결과는 가상세계에 있으니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와야 되죠. 디지털 트랜스폼에 대응이 되는 기술, 바로 애널로그 트랜스폼 6개가 등장합니다. CPS 디자인, 블록체인, 증강가상, 플랫폼, 게임화, 3D 프린터, 로봇입니다. 자, 이 전체를 합쳐서 저희들이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명명하죠.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의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스마트 트랜스폼, 3대 요소의 스마트 트랜스폼은 3차 산업혁명 때 이미 등장한 디지털 트랜스폼이 시간, 공간, 인간을 가상세계 데이터로 만듭니다. 이 과정은 거대한 데이터의 호수에 현실 세계가 융합하는 과정, 컨버전스의 과정, 데이터화를 거쳐서 정보화까지 이르는 과정은 융합의 과정이죠. 인공지능이 이를 해석해서 개별의 맞춤 서비스를 합니다. 개개인의 맞춤 내비게이션을 해주고 맞춤 교육 안내를 해주죠. 그러면은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는 발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한 애널로그 트랜스폼은 인공지능이 최적화한 결과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합니다. 이 인공지능의 최적화는 불과 6년 전에 앤드루 교수가
비지도 학습으로 고양이 개를 구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6년 만에 인간보다 인간을 잘 구별하고 있죠. 첫 번째는 현실과 가상을 아울러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CPS 디자인이 필요하죠. 뭐 하고 싶으냐? 자, 그 디자인된 욕망 중에서 육체적 욕망은 3D 프린터와 로봇으로, 정신적 욕망은 증강 가상 현실로. 그럼 됐네요. 근데 공짜는 없죠. 블록체인으로 욕망을 거래하고 게임화로 욕망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플랫폼으로 욕망을 공유해서 저비용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선정한 6대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는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가상 세계가 되고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현실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을 그림 그려보면은 기존의 산업 기술이 있습니다. 화학, 기계, 재료, 바이오, 건설, 환경이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ICT의 트랜스폼 기술이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가상의 세계를 관장하는 인공지능으로 구성됩니다. 13개 기술이죠. 그러면 아까 경제사회 모델을 저희들이 9개로 구성했죠. 산업, 금융, 이동, 건강, 도시, 교육, 제도, 환경, 안전망. 이 각각을 스마트한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목표로 하는 스마트 트랜스폼입니다. 이 과정이 4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1단계는 기억하시죠? 데이터화. IoT와 LBS로 공간 데이터를, IoB와 SNS로 인간 데이터를 모아서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와 함께 어디에 갖다 놓죠? 네, 바로 클라우드에 모아놓으면 빅데이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인공지능이 등장하죠. 그래서 진화된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역할, 바로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하게 되죠. 자, 그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현실 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은 컨버전스인가요? 네.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과정은 컨버전스. 가상에서 현실로 나오는 건 다이버전스입니다. 모든 자동차의 위치는 클라우드에서 컨버전스로 모여야 되지만 개별 가야 될 길을 맞춰주는 것은 개별 맞춤, 발산의 다이버전스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기술과 트랜스폼 기술이 인공지능과 합쳐져서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스마트 공장, 핀텍, 디지털 스퀘어, 스마트 시티, 에듀텍, 스마트 에너지, 무궁무진한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전환 모델, 바로 이 산업기술과 전환기술이 데이터와 정보화, 지능화로 스마트화로 바꾸는 세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가상세계의 공유 플랫폼, 이 가상세계를 설계하고 이 현실과 순환되는 과정을 설계하는 게 스마트 트랜스폼의 핵심이 됩니다. 이 가운데 민간협동으로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국가 전략이 되죠. 민간협동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 주도로 현실화하는 겁니다. 즉, 요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은 민간 협동이 되어야 됩니다.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다 여기서 모입니다. 물론 보안은 유지가 됩니다. 이 전체를 다시 현실로 나오는 과정은 대기업과 롱테일 기업이 나서는데 누가 하느냐? 혁신은 민간이 하는 겁니다. 이 과정부터는 민간 주도의 과정이 되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개별 서비스를 수직 구조로 사일로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일로화된 구조가 이제는 수평 통합의 융합 플랫폼으로 모이고 여기서 서드 파티가 들어와서 수많은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어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산 스마트화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트랜스폼은 분산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 4단계 중에서 전체가 모이는 데이터 세상의 최적화, 데이터의 세상이죠. 현실 세상이죠. 현실과 가상의 세계에는 서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죠. 시각화를 하고 동기화를 합니다. 자, 여기 원자력 발전소에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어느 파이프가 언제 검사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각화죠. 그리고 바뀌게 되면 그걸 동기화시켜서 데이터가 바뀌면 바로 이 CPS에서 바뀔 수 있게끔. 이것은 스마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 CPS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죠. 자, 그럼 1단계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지금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슨 데이터부터? 기존의 데이터, 레거시 데이터입니다. 모든 공장은 생산 데이터가 있습니다. 품질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든 영업부서는 영업 데이터가 있죠. 자, 이러한 빅데이터를 선수집 후 활용한다는 원칙 하에서 우선 끌어모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죠. 개인정보의 규제 해결이 선행 과제였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3단계 분류를 하고 90%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로 보내야 됩니다. 이미 영국 94%가 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화는 누구의 역할이냐?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로 시간, 공간, 인간의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보낸다. 2단계는 디지털 트윈의 단계죠. 이제는 정보화, 클라우드에서 모든 정보가 집약됩니다. 정보화입니다. 미국은 이미 클라우드 퍼스트를 거쳐서 클라우드 온으로 갔습니다. 온 프레미스의 개별 서버의 시대는 종말을 구했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보가 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로 가야 되죠. 이미 인터넷 트래픽의 90% 이상은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모든 현실 세계와 1:1 대응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각종 규제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안전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컨테이너로 안전한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 전체의 플랫폼의 컴포넌트 룰을 설계해서 이 정보화로 만들어진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을 모든 기업들이 활용해서 국가 스마트화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지능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재입니다. 인재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일반인의 인공지능 대화 능력이에요. 수많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100만 현장 인력에 소위 도메인 나리지를 갖고 있는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탄서플로우나 코그니티브 툴키트와 같은 오픈 커뮤니티를 활용하는데 이제는 더 나가서 구글 클라우드 ML과 같은 이러한 정말 쉬운 인공지능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없이 쓸 수 있는 방법까지 발전되고 있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활용만 하면 되느냐? 프라이빗 데이터가 없으면 차별화가 안 됩니다. 95% 오픈소스 미국에 쓴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5%의 클로즈드 소스를 통해서 차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하는 5%의 클로즈드 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죠. 자, 마지막 스마트화입니다. 스마트화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영역이죠. 자, 시민, 대학, 기업, 수많은 서드파티의 활발한 참여로 민간 중심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주로 하느냐? 다양한 롱테일 기업이 하죠. 그러나 이 다양한 롱테일 기업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대기업도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플랫폼에서 가상도서관, 가상식당, 가상모빌리티 수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애널로그 기술의 보급과 지속 발전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 되겠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과 갈등을 벌여요. 콜버스, 기존의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죠. 이러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스마트화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전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역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Sustainable Technology Learning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12개의 기술에 대해서 정리해서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지식 큐레이션을 크라우드 소싱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존화 집단 지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모델, 저희들이 아스펙과 같이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스태퍼 관점의 예측. 여기에 각종 기술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기술의 핵심으로서 오가닉 칩을 얘기하고 이것이 주요 트랜스폼 기술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는 사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리더십의 문제가 됩니다. 리더십의 키워드는 저희들이 조정허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컨트롤 타워 방식의 수직적 조직은 이제 낭비와 갈등을 요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모빌리티, 도시, 의료 수많은 분야에 걸쳐서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기술의 관점과 문제의 관점, 욕망과 기술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의 관점에서 해결하게 할 것이냐? 욕망의 관점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냐? 둘 다 안 됩니다. 이제는 조정허브 방식의 클라우드 기반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기존의 조직 거버넌스가 디벨롭, 플랜, 소스, 메이크, 딜리버, 서포트 하는 이런 트래디셔널 밸류체인은 무너지고 디지털 서플라이 네트워크로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조정허브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리고 권한 인사와 재정의 권한과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대표하는 욕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상호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자, 이 전체에 대해서 일반 대표 3위는 소비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상설운영위원회를 가지고 9대 사회 문제와 13대 기술을 포함한 25인 거버넌스 위원회가 국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스마트 거버넌스 모델로 제시합니다. 개별 기업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서 필요한 기술과 문제를 가지고 이것의 서브세트, 작은 매트릭스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은 자기 자신의 워킹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워킹 그룹을 활용하고 거버넌스 위원회가 조정하는 구조. 이것이 미래의 리더십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기술사회 모델에서 제시한 9대 분야에 대한 스마트 트랜스폼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을 볼까요? 자, 제조업은 첫 번째 데이터화 단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IoT로 제조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IoB로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클라우드 우선 전략에 의해 가지고 정보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을 지능화시켜서 이 진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산해 나가고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품 서비스 융합을 하고 M&A 활성화로 혁신을 시작한다. 스마트 금융은 마찬가지로 데이터화
통해서 기존의 거래 데이터를 획득하고 비재무 데이터도 획득하는데 신용정보보호법과 상치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정보화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활용을 통해 가지고 맞춤 금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의 중금리 시장이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카카오가 30개의 데이터를 쓰는데 알리바바는 30만 개의 데이터를 씁니다. 더 맞춤 금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지능화하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능화를 하고 그 지능화를 통해서 마지막 스마트한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와디즈, 비썸, 랜디트, 8%, 코인원과 같은 수많은 스타트업 핀텍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서는 자, 교통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시 모으고 이것을 법의 범위 내에서 정보화해서 버추얼 시티를 만들고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듭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픈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진흥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소비자 중심의 규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죠.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시간, 공간, 인간의 정보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활용하면은 민간 협력으로 문제를 풀고 공공데이터의 매시업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화했더니 이제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하고 미리 예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화를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원에너지도 동일한 과정으로, 스마트 복지도 동일한 과정으로, 스마트 교육도 동일한 과정으로, 스마트 거버넌스도 동일한 과정으로, 즉 9단계 사회 문제를 우리는 하나의 원칙화, 즉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라는 이 원칙 하에서 스마트 트랜스폼을 통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혁신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의 플렉십 모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모델입니다. 이미 지멘스는 각 설비에 센서가 부착된 IoT를 소통 체계를 가지고 전체 조립 공정의 가공 정보, 생산 품질 정보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모으고 인공지능이 분석했더니 최적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상 상점은 모든 상점의 판매 품목 인력을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API 기반의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그 전체를 활용한 재고 서비스 거래 신뢰를 통해서 예측 재고 관리, 예측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전체의 상점 인력 재고 데이터를 만들고 이들을 통합 서비스화 시키고 인공지능이 예측하면은 모든 문제를 최적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IoT 보안 플랫폼, 모든 사무실, 공장, 병원의 기기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분석을 통해서 지능화를 하면은 스마트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가정용 에너지는 실시간 데이터로 전기량 측정을 해서 잉여기기 낭비 다 정보화 시켰더니 문제를 미리 풀어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시킨다. 인공지능으로 영화는 글로벌 진출할 수 있어요. 영화 데이터를 통해서 흥행 패턴을 빅데이터화했더니 인공지능으로 흥행 포인트를 예상하고 그 다음 예고편 자막 비용 등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창작의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수집해서 흥행 패턴, 빅데이터, 인공지능 흥행 포인트, 개봉적 흥행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몇 장의 만화만 있으면 중간 과정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수 있게 되죠. AI 스타트업과 애니메이션 장인의 협력이 되겠습니다. 오픈 플랫폼에 방송 시스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고령화도 우리가 데이터, 정보, 지능화, 스마트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앞선 예측과 맞춤의 고령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보장 마찬가지죠. 이 모든 분야의 스마트 트랜스폼 하나하나가 국가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금 복지행정 서비스도 지금까지 있던 모든 정부기관, 지역복지센터, 동사무소, 이용자 데이터를 데이터화시켜서 이것을 폴리시렉과 같은 데서 정보화시키고 인공지능으로 지능화시키면 바로 복지 서비스의 실시간 자동화, 스마트 계약, 복지 수요 발굴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이 사회 문제가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4차 산업혁명에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9대 분야 80대 과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9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9필라 모델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의 과제, 혁신성장 산업생태의 금융전략, 그리고 개인과 분배로 삶의 문제와 초고속 고령화, 사회통합과 대타협을 거쳐서 우리는 정부구조 혁신과 국민참여, 창조적 교육과 일자리 안전망,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에너지, 그리고 사회 일자리 국방의 안전망 구축, 이 전체 분야에 걸쳐서 9대 분야 80대 국가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9대 사회 문제에 대한 산업, 금융, 이동, 도시, 헬스케어, 복지, 교육, 에너지, 환경, 제도, 이 모든 과제들이 바로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데이터화한다. 1단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모아 빅데이터를 만든다. 2단계 정보화. 3단계 지능화해서 이를 최적화해서 4단계 스마트화로 현실을 바꾼다. 이를 통해서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위해서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스마트 트랜스폼의 규제 개혁이죠.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합니다. 자, 현실과 가상 융합 과정에서 기술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규제가 어려울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규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규제혁명이 우선입니다. 규제는 데이터화의 규제, 그리고 정보화의 규제, 지능화의 규제, 스마트화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화에 따른 4단계 규제를 보면 데이터화 단계에서 개인정보 활용, 공공데이터, 통신망, 이 분야별로 규제들이 있죠. 많은 부분은 해소돼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온리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융합 클라우드로 가고 에스토니아를 벤치마킹하고 사전 동의에서 포괄적 산업의 동으로 가고 오남용의 사후 징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교육, 스마트 금융의 클라우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법의 단서 조항과 공공기관을 확대해야 되죠. 그 3년 내 클라우드 트래픽이 50% 달성한다. 이 전체가 바로 버추얼 코리아 프로젝트로 연결이 됩니다. 3단계 지능화에서는 인력을 양성하고 오픈소스를 확산하죠. 그리고 스마트화에서 신기술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규제 샌드박스와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네거티브 규제, 융합민주주의, 정보 4.0으로 우리는 제도 계획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8월 30일 역사적인 날이죠. 금년 8월 30일 대통령께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이제는 익명정보는 활용하고 제식별을 규제한다.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공공부문 개방 확대를 하고 네거티브 개방 원칙을 가져간다. 개방 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을 옹호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개방해서 데이터의 고속도로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가 하게 된다. 획기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해서 법이 수정되고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속히 나오고 또 악마가 디테일이듯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